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61번째 청소 잘하는 아이가 행복하고 청소 잘하는 아이가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은 행복과 성공의 바탕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요즘 싸가지 고칭을 의뢰해오는 분들이 말하는 자녀들의 문제 행동 중에 자기 방 청소 안 한다, 자기 책상 정리정돈이 안 된다, 옷을 벗으면 정리정돈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꼭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집 저 집 할 거 없이, 네 집 내 집 할 거 없이 요즘 자녀들의 공통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 방이 꼭 돼지우리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 방이 돼지우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또 어떤 집은 엄마를 마치 청소부처럼 청소를 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려먹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엄마가 임의로 청소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있는 그대로 다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청소를 잘 한다면야 청소 안 한다고, 정리정돈 안 한다고 잔소리할 이유도 없겠고, 엄마가 청소를 해야 될 이유도 없겠고, 또 엄마가 임의로 청소했다고 그렇게 성질 낼 이유도 없겠죠. 자, 그런데 진짜 왜 안 치울까요? 왜 그렇게 정리정돈이 안 될까요? 아마 이것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권리만 주었을 뿐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자기 방이 생겼다라는 말은 자기 방이라는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건데, 자기 방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동시에 관리의 책임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방은 영유아기 정도는 보통 해당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큰 자녀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자기 방 정도는 정리정돈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기 방이라는 특별한 권리, 특권도 박탈되어야 말지요. 갓난 아기 때, 즉 영아기 때는 아이가 먹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배변도 스스로 못합니다. 먹는 것은 엄마가, 주 양육자가 먹여주어야 되고, 배변도 정식으로 안 되니까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임의로 배설을 해야 되는,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이 기저귀를 그때그때 적절한 시간에 갈아주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요, 그 영유아기를 지나서 자기 방을 가질 시기가 됐다는 말은 어느 정도 큰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방 청소하기, 책상 정리하기, 옷 정리하기,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죠. 아이들 표현으로 꼭 돼지우리 같다, 부모들 표현도 돼지우리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돼지우리 같다, 그래서 지저분하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 돼지에게 상당히 미안해집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었고 저희 어릴 때 집에서도 돼지를 키웠던 적이 있어서 돼지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봤는데요. 돼지 우리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배설물을 그대로 자기 우리 안에 넣고 있지만, 돼지도 배설물을 모아두는 공간이 따로 있고, 자기가 음식을 먹는 구유 쪽에는 따로 또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지저분한 짐승이 아니라 꽤 깔끔한 짐승이라는 거죠. 또 잠자리에 누울 때도, 누울 자리도 자기 배설물이 있는 쪽에 아무렇게나 눕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분할 줄 압니다. 모든 동물은 정리정돈이 기본입니다. 원숭이들도 털 고르기 이런 것도 하고, 새도 날갯짓을 하고 돌아오면 날개를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학습이란 말이 있었죠. 배울 학자의 습자, 익힐 습자인데, 그 습자가 날개 익자 플러스 100, 100자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새가 날고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날개를 이렇게 100번씩 퍼득이면서 정리하는, 즉 공부란, 학습이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죠.
자, 2007년도에 마스터 미츠히로의 책이었고 나무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청소의 개념하고 인생을 서로 연결을 했는데, 개인의 마음 상태와 그 개인이 쓰는 방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마치 무슨 자장을 만들어내더라. 어떤 분위기나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업이 번영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또 일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방 정돈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그런 걸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높아지더라. 어떤 자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말을 하면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정리정돈을 제대로 못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란 뜻입니다. 과거에 나치가 인종청소라는 개념으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서 이렇게 정말 집단 살해를 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때요, 이 인종 청소라고 했으니까, 더러운 족속,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은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럽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인종 청소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나치가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온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렇게 그 수용소에다가 집단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매일 이 배출을 해야 되는 건데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까 그런 수용소 그 주변 인근에, 그 숙소 주변에 이렇게 배변을 하고 또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기간에 그렇게 배변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나중에 막 누는 장소가 나중에 없어져서 온 사방이 자신들이 그 배출해 놓은 그 분뇨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 상태일 때 땅과 같이 막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 뒹굴게 만들고 그렇게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온 몸에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분뇨가 몸에 묻게 되는, 그래서 누가 봐도 냄새나고 누가 봐도 지저분하고 누가 봐도 더러운,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더러운 족속이니 더러운 족속은 마땅히 청소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더럽다는 인식이 들게 만들고 또 외부에서도 저 더러운 족속들은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종 청소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 그 사람이 근무하는 책상을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상 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서랍에는 어떻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필기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각종 서류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건지,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평소에 또 일반적인, 일상적인 청결 상태도 점검을 해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책상은 곧 그 사람과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준, 자녀들에게 제시한 자기 방, 아이들의 그 방은 곧 그 아이와 동격이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내 자녀의 성공,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청소하는 것, 정리정돈하는 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었더라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고,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자기 방 정리정돈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는 볼멘소리를 하고 불평을 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자기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도리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정리정돈, 청소를 잘하면 성공하고 행복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